앙코르와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해마다 200만 명이 찾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 그러나 동시에 최소 50만 명이 죽어간 거대한 무덤입니다. 이 돌 하나의 무게는 1.5톤. 그리고 이 돌 하나마다 사람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 소리에 맞춰 호흡해 보십시오. 들리십니까? 이것은 건설 현장의 단순한 망치 소리가 아닙니다. 12세기 크메르 제국의 밀림 한가운데 당신의 남은 수명이 돌 위에 새겨지는 소리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는 8kg짜리 석재가 들려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삭제되었습니다. 가족도 삭제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침묵이라 불리는 건축 부품에 불과합니다. 돌 하나에 생명 하나.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통계입니다. 운명의 아카이브 파일 번호 1113. 신을 위한 거대한 무덤 앙코르와트로 당신을 로그인 시킵니다. 1113년 크메르 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신성한 건축이라는 명령어가 입력되었습니다. 수르야바르만 2세. 그는 자신을 비춘 후 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신에게는 신의 거처가 필요했습니다. 제국은 계산했습니다. 사원의 규모는 동서 1.5km, 남북 1.3km, 중앙탑의 높이는 65m, 500만 개 이상의 사암 블록이 필요했습니다. 한 블록의 무게는 평균 1.5톤. 이 불가능한 방정식을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수는 오직 하나, 소모품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제국 전역에 하달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논에서 벼를 심던 농부들, 강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 그들은 설명 없이 수집되었습니다. 시스템에 있어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운반 가능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시점을 동기화합니다. 지금 당신은 크메르 제국의 작은 마을에서 살던 26살 농부입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평범했습니다. 논에서 벼를 심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삶. 그날도 해가 지기 전 들판에서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왕의 명령이다. 그것이 그들이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저항은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함께 묶였습니다. 남자, 여자, 노인까지 밧줄로 서로 연결된 채 끝없는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생겼고 터진 자리가 축축하게 신발 안쪽을 적셨습니다. 입술이 갈라지고 터진 피부 사이로 혀끝이 닿을 때마다 따끔거렸습니다. 물은 하루에 한 번,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면 감시자의 회초리가 내려왔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 다음엔 살이 묵직하게 가해지는 충격음. 일어서라. 왕의 건축이 너를 기다린다. 당신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주일 후 거대한 건축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앙코르와트. 신을 위한 사원이라고 했지만 당신에게는 거대한 연산 장치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땀과 흙과 돌가루가 섞인 냄새.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의 냄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돌을 나르는 유닛, 족각하는 유닛, 망치질하는 유닛. 멀리서 들리는 쿵쿵쿵 하는 소리는 심장 박동처럼 끊임없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피로와 체념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감독관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당신을 위아래로 스캔했습니다. 저 구역으로 보내라. 석재 운반조다. 당신의 역할이 할당되었습니다. 설명도 선택도 없었습니다. 밧줄이 풀렸지만 자연은 아니었습니다. 숲은 깊고 길은 모르며 탈주 시 처리 방식은 명확했습니다. 영구 삭제.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도구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종이 울렸습니다. 아침 배급은 작은 주먹밥 하나와 물 한 모금. 그것으로 하루 18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당신은 채석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석재들이 쌓여 있었고 그것을 운반하는 것이 당신의 연산이었습니다. 한 개의 돌은 성인 남자 둘이 겨우 들 수 있는 무게. 하지만 감독관은 말했습니다. 하루에 20개씩 옮겨야 한다. 불가능한 할당량이었지만 거부 옵션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돌을 들었을 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돌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어깨를 파고들었고 거친 표면이 손바닥을 긁어냈습니다. 무릎이 흔들렸고 땀이 눈을 찔렀습니다. 짠맛과 함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초리를 든 감시자가 항상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매 걸음마다 무릎이 삐걱거렸고 발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려 밧줄 자국이 난 허리를 적셨습니다. 자극에 상처가 쓰라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을 때 당신은 8개를 옮겼습니다. 손바닥 피부가 벗겨져 예민해진 피부가 노출되었고 그 위로 돌가루가 달라붙었습니다. 어깨 피부도 벗겨져서 다음 돌을 들 때마다 날것의 살이 다시 짓눌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와 돌 표면에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점심은 없었습니다. 물만 한 모금 허락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양이 뜨거웠습니다. 그늘은 없었습니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일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20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18개. 감독관이 당신을 불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회초리가 등을 내려쳤습니다. 피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번, 2번, 3번. 뜨거운 열감이 등 뒤로 번졌습니다. 신음을 참았지만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22개다. 오늘 못한 것을 채워라. 시스템은 단순했습니다. 목표 미달은 처벌, 목표 달성도 할당량 증가. 결국 이기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신의 하드웨어는 변했습니다. 체중이 절반으로 줄었고 근육은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부족과 강제 연산 때문이었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등에는 회초리 자국이 남았습니다. 매일 같은 루프가 반복되었습니다. 해 뜨기 전 기상, 하루 종일 석재 운반, 해 진 후에야 정지. 노동자들의 거처는 좁고 습했습니다. 수백 명이 한 공간에 적재되어 있었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땀과 배설물과 썩어가는 몸이 섞인 냄새.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오그라들었습니다. 바닥에는 집 한 줌만 깔려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집. 그것이 침대였습니다. 옆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처음이군요.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해질 겁니다. 아니면 종료되거나.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희망이 삭제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물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일해야 합니까? 끝이 없습니다. 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게 언제인데요? 모릅니다. 어쩌면 10년, 어쩌면 30년. 당신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곳에서 인간의 수명은 프로젝트 일정보다 짧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당신은 한 사람과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반. 같은 마을에서 수집되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저항합니다. 소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저항은 영구 삭제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탈주를 시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붙잡힌 자들은 공개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로.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소반이 속삭였습니다. 숲 너머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의심스러웠지만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가죠? 계획이 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감시가 느슨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 둘만입니다. 많으면 감지됩니다. 당신은 고민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낮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도 느린 종료와 같았습니다. 결국 당신은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갑시다. 소반이 미소 지었습니다. 2주 후입니다. 준비하세요. 당신은 몰랐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신뢰는 가장 위험한 버그라는 것을. 2주가 지났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당신은 소반과 약속한 좌표에서 만났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소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죠.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했을 때 횃불이 켜졌습니다. 감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당신은 소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작동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해했습니다. 소바는 당신을 거래했습니다. 탈주 계획을 미리 보고한 대가로 그는 며칠의 휴식을 할당받았을 것입니다. 감시자가 당신을 붙잡았습니다. 저항했지만 무의미했습니다. 땅에 쓰러졌고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갈비뼈에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시스템은 인간을 도구로 만들 뿐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배신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당신은 광장 한가운데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소집되었습니다. 감독관이 나타났습니다. 이자가 탈주를 시도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탈주는 왕에 대한 반역이다. 처벌은 명확하다. 회초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에 금속이 달린 도구였습니다. 갈고리 모양의 쇠붙이가 햇빛에 번쩍였습니다. 첫 번째 타격이 등을 내려쳤습니다. 표면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 육신이 견뎌내지 못하는 감각이었습니다. 금속 갈고리가 흔적을 남기며 긁어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청이 찢어지도록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매번 뜨거운 액체가 등을 적셨습니다. 붉은 흔적이 다리를 따라 번져나가며 발목까지 당신의 존재를 적셨습니다. 당신은 숫자를 세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당신은 거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등은 불타는 것처럼 아팠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칩에 닿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연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처벌은 끝났다. 이제 작동하라. 감독관의 명령이었습니다. 당신은 일어섰습니다. 신체 전체가 비명을 질렀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등에서 체액이 흘러내려 상처가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에 엉겨붙어 있던 집 조각들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마르지 않은 붉은 흔적이 다시금 등줄기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이곳은 당신을 종료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분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삭제하고 인간성을 지우고 기계로 재조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이 없었지만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손, 굳은 살로 뒤덮인 손, 손가락 마디마다 거무튀튀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체중이 빠지고 눈은 푹 들어가고 피부는 햇볕에 거칠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형보다 더 큰 변화는 내부였습니다. 희망이 삭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젠가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종료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종료점은 없었습니다. 사원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당신이 작동 상태로 그날을 볼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누군가 종료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에너지 방전으로. 아침에 옆에서 자던 사람이 저녁에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끊어진 생명은 숲에 묻혔고 새로운 유닛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원만이 중요했습니다. 왕의 영광을 위해, 신을 위해. 하지만 당신에게 신은 없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런 시스템이 허용될 리 없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겨울, 당신은 기능장애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가슴 안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입안에서 쇳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연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돌을 들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돌이 떨어지면서 발등을 짓눌렀지만 통증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독관이 다가왔습니다. 일어서라.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쓸모없게 되었군.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리 치워라. 2명의 노동자가 당신을 들어 옮겼습니다. 그들의 손은 당신의 손처럼 거칠었고 움직임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쉬세요. 한 노동자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았습니다.
이곳은 휴식 장소가 아니라 로그아웃을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논밭, 가족, 평범했던 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밥 냄새,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다시는 접속할 수 없는 데이터들, 눈이 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멀리서 들리는 쿵, 쿵, 쿵 하는 소리였습니다. 앙코르 와트는 12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추정 50만 명의 노동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강제로 수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농부, 어부, 마을 사람들. 크메르어로 앙코르 와트는 사원의 도시를 뜻합니다. 수르야바르만 2세는 이곳을 자신의 무덤으로 설계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을 비춘 후 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순간 다른 인간은 소모품이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벽면의 부조에는 왕의 군대, 신들의 전투, 천상의 무기들만 새겨져 있습니다. 하루 18시간 돌을 나르던 손은 아름다운 조각 뒤에 묻혔습니다. 신을 위한 건축, 이 네 글자가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신성한 목적 앞에서 인간의 고통은 의미 없는 노이즈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무덤에서 세 가지 질문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질문. 신성함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앙코르 와트의 설계는 힌두 우주관을 완벽히 재현했습니다. 중앙탑은 메루산, 해자는 우주의 바다, 모든 비율은 천문학적 계산에 기반했습니다. 완벽한 신성함을 위해 완벽한 고통이 투입되었습니다. 21세기 오늘도 우리는 묻습니다. 기업의 비전, 국가의 위대함, 프로젝트의 성공, 이 추상적 가치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목표가 거룩할수록 수단은 더 잔인해집니다. 두 번째 질문. 아름다움에는 가표가 없는가? 앙코르 와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해마다 200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들은 일출을 보고 감탄하며 SNS에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 돌 하나가 몇 명의 생명과 교환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500만 개의 사한 블록, 하나당 평균 1.5톤, 750만 톤의 돌을 인력으로 나르고 쌓고 깎았습니다. 우리는 피라미드를 경외하고 만리장성을 찬미하고 타지마할을 낭만적이라 말합니다. 그 건축물이 아름다울수록 뒤에 숨은 고통은 더 깊이 묻힙니다. 아름다움이 면죄부가 되는 순간 역사는 왜곡됩니다. 세 번째 질문. 누구를 위한 불멸인가? 수르야바르만 2세는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인 앙코르 와트는 남았습니다. 9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은 기억됩니다. 그가 원했던 불멸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멸을 만든 50만 명은 어디 있습니까? 이름도 없이 흙이 되었습니다. 왕 한 명의 불멸을 위해 50만 개의 삶이 삭제되었습니다. 불멸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기억될 자와 지워질 자. 21세기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레거시로 기억하고 누군가는 인력 손실로 처리합니다. 2026년 오늘 앙코르 와트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수천 명의 관광객이 해자 앞에 모여 일출을 기다립니다. 태양이 중앙탑 뒤에서 떠오르는 순간 카메라 셔터가 일제히 눌립니다. 아름답습니다. 부정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완벽한 대칭, 정교한 부조, 하늘을 찌르는 탑, 인류의 걸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당신은 지금 돌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900년 전 이 돌을 나르던 사람도 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다만 그는 돌의 무게에 짓눌려 올랐고 당신은 스마트폰을 들고 오릅니다. 벽면에 앞서라 조각 앞에서 당신은 멈춥니다. 천상의 무의, 정교한 미소, 우아한 손짓, 이 한 조각을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조각가의 손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요? 중앙회랑을 지나갑니다. 바닥의 돌은 매끄럽게 닳아 있습니다. 900년간 수백만 명의 발이 이 돌을 밟았습니다. 그 발들 중 가장 무거운 발은 돌을 처음 옮긴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문명의 아카이브가 마지막으로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감탄하는 그 아름다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고통을 알고도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덕적 비난이 아닙니다. 단지 균형의 문제입니다. 아름다움을 누리는 무게만큼 고통을 기억하는 무게도 있어야 합니다. 돌 하나에 생명 하나. 다음에 앙코르와트를 방문한다면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돌 하나를 만져보십시오. 손바닥을 대고 5초만 멈춰 서십시오. 그 돌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아침에는 차갑고 정오에는 뜨겁습니다. 900년 전 그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돌의 무게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만지는 이 돌 하나가 1.5톤입니다. 두 사람이 밧줄로 묶어 끌고 왔을 것입니다. 몇 킬로미터를 끌어왔을까요? 그 돌의 표면을 보십시오. 정 자국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 하루 종일 내리친 흔적입니다. 매끈하다면 그것은 900년 동안 비바람에 씻긴 것입니다. 하지만 돌 속에는 여전히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콩, 콩, 콩. 당신 뒤에서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정말 그 소리입니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관광객의 발소리입니까? 아니면 돌을 나르던 사람들의 메아리입니까? 앙코르와트의 돌은 900년이 지나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끼가 끼고 균열이 생기고 일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혼을 꿈꾸며 지은 건축물도 결국 시간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고통의 기억,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것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돌보다 약합니다. 기록은 지워지고 이름은 잊힙니다. 그러나 돌은 남습니다. 돌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돌이 기억하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는 것, 아름다움에 취하되 그 값을 잊지 않는 것, 사진을 찍되 그 프레임 밖의 이야기도 보는 것, 운명의 아카이브 파일 번호 1113 앙코르와트 신의 무덤 기록을 종료합니다.